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 제7편인 군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군쟁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손자병법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편인 개에서 6편인 허실까지는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보면 초반에 개, 작전, 모공을 통해 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형, 새, 허실을 통해서 군대 부대를 정비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하여 출정 준비를 마치는 것까지의 내용이 바로 부대가 출발하기 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부대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적과 적진에서 만나기 위해 기동을 하고 전장에서 진지를 구축하여 전투에 돌입하는 실질적인 과정이 이후 펼쳐지는 내용이 되고 제7편 군쟁이 그 시작입니다. 이렇게 손자병법을 크게 보면 전반부의 이론편과 후반부의 실기편 또는 개론편과 강론편 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손자병법 제7편 군쟁의 핵심은 먼저 유리한 기회를 잡고 싸운다입니다. 전편인 허실이 주도권을 가져라인데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먼저 유리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번 편이 바로 그 유리함을 선점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군쟁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은 군대를 말합니다. 쟁은 다투다, 경쟁하다는 뜻입니다. 아군과 적군이 무언가를 다툰다, 경쟁한다는 말인데요. 무엇을 다툰다는 말일까요? 바로 유리함을 다툰다는 것입니다. 부대가 출발하여 전투의 유리함을 확보하는 경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유리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유리한 장소에 유리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가? 전투는 바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뒤늦게 바로잡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죠. 어떻게 유리함을 경쟁해서 확보할 것인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자가 말한다. 용병하는 방법은 장수가 군주에게 명령을 받아 군대를 징집하여 군사를 모으고 적군과 서로 마주보고 보루를 만들어 대치하는데 군쟁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군쟁의 어려움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곧바로 가는 것처럼 하고 근심거리를 오히려 이로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고로 멀리 돌아가면서 적을 유인하면 적보다 나중에 출발해도 먼저 도착할 수 있으니 이것이 멀리 돌아가면서도 곧바로 가는 것의 계략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1.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다 입니다. 우선 전쟁이 일어나면 왕의 명령으로 군대를 징집하고 병사를 모읍니다. 이후 출격해서 적과 아군이 서로 대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군쟁이 가장 어렵다고 손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대치한다고 할 때 교화이사라고 적혀 있는데 교는 서로 맞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화는 활을 서로 맞대고 있다는 것인데 옛날 군대가 전장에서 진영을 만들면 병사들이 나오고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고 이것을 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화이사는 아군과 적군이 서로 진영을 맞대어 대치한다는 뜻이 됩니다. 출정 준비를 마친 군대가 적과 마주하기 위해 출발하면 싸움터에 보다 유리한 장소, 유리한 시간에 먼저 도착하여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이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먼저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것인가? 손자는 멀리 돌아가면서 곧바로 가는 것처럼 먼저 도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어렵습니다. 아니 돌아가는데 어떻게 곧바로 가는 것처럼 하라는 말인가? 심지어 근심거리를 이로움이 되게 하라고 하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처럼 들립니다. 다만 이렇게 가는 것은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상대는 당연히 내가 더 빠르고 편한 길로 오는 줄 알게끔 유인을 시키고 나는 둘러가면서 먼저 유리한 지역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것이 있죠. 직선거리와 곡선거리, 두 선상에 공을 떨어뜨리면
곡선상의 공이 먼저 도착하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낚아챌 때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하강을 합니다. 두 번째, 산지의 거리는 출발점과 정상을 지도에서 직선으로 그은 최단 거리보다 완만하게 길을 둘러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빠르고 체력을 아끼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 흔히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상대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손자는 마치 상대에게 내가 가장 빠르고 편한 길로 가는 것처럼 유인해서 상대를 엉뚱한 위치에 묶어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러가며 먼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전술을 펼친다는 이 손자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전체 지도를 펼치고 보면 아주 먼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일들이 급급해 조급해지지만 시야를 높게 보면 사실 이 돌아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내가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곡에서 시작하는 이 맑은 물은 개천으로 흘러 강으로 가고, 강은 결국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계곡쯤이거나 개천쯤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큰 강이 되어 바다가 되는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저 강물이 얼마나 긴 거리를 둘러가고 있는지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자는 다시 하나 더 말합니다. 근심거리를 이로움이 되게 한다. 이는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속도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군수품을 모두 가지고 정군이 목적지로 도착하는 데 있어서의 일입니다. 가볍게 출발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정작 보급에 문제가 생기고, 빨리 가기 위해 정군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면 체력 차이에 따라 부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전술상의 문제를 떠나 이환위리, 근심거리를 이로움으로 삼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려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사실 지금의 근심거리는 나의 이로움을 위한 계기일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눈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고로 군쟁은 이로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군수품을 포함한 모든 군대를 움직여 요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익을 다투면, 목적지에 제때 도달하지 못하며, 군수품을 버리고 이익을 다투면 장비와 보급이 위험하게 된다. 고로 급하게 갑옷을 거두어 빨리 떠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2배의 속도로 행군하여 백리의 먼 거리를 가서 이로움을 다투면 3군의 장군이 포로로 잡히게 된다. 강한 군사들은 앞서가지만 필요한 군사들은 뒤처지니 이런 방법으로는 병력의 10분의 1만 도착한다. 50리를 가서 이로움을 다툰다면 상장군을 잃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반만 도착하게 된다. 30리를 가서 이로움을 다툰다면 3분의 2가 도착하게 된다. 고로 군대는 군수품이 없어 망하게 되고, 양식이 없어 망하게 되며, 쌓아둔 물자가 없어 망하게 된다. 이 조급하면 위험하다입니다. 이로움을 다투기 위한 경쟁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가야 하는가가 맹점이 되는데, 단순히 급하게 간다고만 하면 여러 위험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군수품을 모두 챙겨서 정군이 출동을 하면 제때 도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동이 너무 느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빨리 가려고 군수품을 모두 버리고 가볍게 출동을 하면 결국 빨리 도착은 하지만 보급이 끊겨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한양을 목표로 일본의 부대들은 속도 경쟁을 했습니다. 한양에 빨리 도착했으나 선조는 이미 도망을 친 후였고, 중요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나쳐버린 일본에게 보급의 위험이 닥쳐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천막을 버리고 빠른 기동을 시도했던 나폴레옹의 군사들은 러시아의 얼어붙은 땅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계산 없이 무작정 조급하게 간다는 생각만 하면 뒤따르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망하게 됩니다. 전군이
백리의 거리를 급하게 떠나게 되면 체력 차이 때문에 강한 병사들은 앞서가고 약한 병사들은 뒤처집니다. 결국 인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군대의 장군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까운 50리를 가면 절반 정도만 도착하고 중요 지휘관을 잃어버립니다. 30리를 가면 3분의 2가 도착한다고 손자는 말합니다. 얼마나 가볍게 출발하고 보급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을 하며 군대의 부대들은 어떻게 분산했다가 목적지에서 합하게 될지를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짜지 않으면 이러한 폐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제2편 작전에서 손자는 졸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용병을 하는데 어설프지만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졸속을 하라고 하면서 우직을 말하는 건 또 뭘까? 손자가 말한 졸속은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설퍼도 기회가 오면 바로 포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행을 하고 나서 채우면 된다. 기회가 와도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해 라고 하며 질질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직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하는 것과 조급하게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직은 신속하게 하라는 것이지 조급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급함의 위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둘러가듯이 가면서 상대를 유인하여 묶어두고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상대가 속을 만한 요건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기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무게와 부대의 규모를 이동시켜 그곳을 먼저 탈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자는 기회의 순간에는 졸속하게 실행하고 오히려 빙 둘러가더라도 가장 최적의 속도와 규모로 움직이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로 주변국들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들과 미리 외교를 맺을 수 없다. 산림과 험준한 곳, 늪지의 지형을 알지 못하면 행군을 할 수 없다. 지형을 잘 아는 길잡이를 이용하지 못하면 지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고로 군대는 상대를 속임으로 일어나고 이로움으로 상대를 유인하여 움직이고 병력을 분산하거나 합하면서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고로 빠르기는 바람과 같고 느리기는 숲과 같고 침략은 불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산과 같고 알기 어려운 것은 어둠과 같고 움직임은 천둥 번개와 같다. 적의 마을을 빼앗아 무리를 분산시키고 점령한 땅을 넓혀서 이익을 나누어주며 경중을 비교하여 움직인다. 우직지계를 먼저 아는 장수가 승리하니 이것이 군쟁의 방법이다. 3. 우직지계를 하는 법. 이제 그 어려운 군쟁의 우직지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자는 크게 9가지로 그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선 전쟁은 국경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유리한 외교를 맺어둬라. 내가 상대와 싸우려고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제3자들이 상대를 위협한다면 상대는 군대를 일으키지도 못하거나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외교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이동하는 곳의 지형을 모두 파악하라. 낯선 길에 산, 계곡, 늪지, 강물 등의 여러 지형이 파악되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동하는 지형에 익숙한 길잡이와 함께하라. 역시나 이미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하여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울tur목의 바닷길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의 도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파트너로 시작해야 실패가 없다는 걸 잘 알죠. 네 번째, 적을 유인하고 기만하는 전략을 펼쳐라. 상대는 내가 이곳으로 갈 것이라는 착각이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유인과 기만 작전을 펼쳐 상대의 움직임에 착오를 일으켜야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돌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핵심과도 같은 말입니다. 병이사립. 군대는 상대를 속이면서 일어난다. 유교가 중심이 되면서 병법의 이러한 사, 즉 속인다는 것을 매우 나쁘게 봤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나긴 삶에서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하고 투쟁을 했던 가장 중요한 영리함은 바로 속이는 법, 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기꾼과 같은 나쁜 말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기 국가와 백성의 생명을 위해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살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병력을 제때 필요한 곳에서 나누고 모으는 변화를 잘 만들어내야 한다. 상대를 유인하고 속이는 기동력이 좋은 병력, 군수품을 이동하는 병력, 목적지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 병력 등 여러 병력들이 나누어지고 모이며 이동하는 능력과 작전이 있어야 합니다. 6번째,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풍, 림, 화, 산, 즉 기동할 때는 바람처럼, 느리기는 숲처럼, 공격할 때는 불처럼, 멈출 때는 산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서 모르게 하는 것은 어둠처럼, 움직일 때는 천둥 번개처럼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은 여러 상황에 따른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원정에 있어 적국에 들어서면 마을을 빼앗아 적의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라. 이것은 상대를 속일 때도 사용됩니다. 주력 부대는 마을이 없는 길로 가면서 유인 부대는 다른 방향에 적의 마을을 타격하여 적의 군대가 아군이 이동하는 경로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점령한 영토의 이익은 아군에게 나누어 주어 아군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보급은 적에게서 얻어내기도 합니다. 손자병법 제2편 작전에서도 양식은 적으로부터 구함으로 군대의 식량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합니다. 9번째, 경중을 비교하여 기동한다. 이동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로울 때 움직이고 해로울 때 멈출 줄 알아야 하지 무턱대고 조급하게 달려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는 현장 상황의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직지게를 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얼마나 정보를 취합하고 경험자들을 배치하며 지형을 통해 이동할 경로와 보급을 받을 위치, 적을 속일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빠르고 느리고 즉각 멈추고 급하게 달려가는 등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다양한 변수는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변수의 순간에는 다시 경중을 비교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병법에서의 우직지게는 철저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우직지게는 다만 돌아가는 길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조급함과 빠름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급함이 불안이 되고 후회될 결정을 내려버릴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군쟁의 전반부를 통해 우직지게,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다, 조급하면 위험하다, 우직지게를 하는 법, 이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유리한 기회를 잡고 싸워라. 멀리 봐라. 큰 그림을 봐라. 당장의 어려움이 나중에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된다. 삶에서 먼저 그 길을 가본 길잡이를 가까이 둬라는 내용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좋은 조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병이 사립, 군대는 속임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사사로운 사기가 아니라 대의를 위한 영리함을 갖춘 꾀입니다. 단순히 병법을 사기치는 방법쯤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의 방법이 국가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다음 화에서는 군쟁의 후반부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